안녕하세요. 주린센터 TV입니다. 2021년 3월 3일 수요일 녹화방송 시작합니다. 우리 채널의 가장 큰 목표는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번 상승을 하고 그 이후 나타나는 눌림목 구간에서 매매하여 재차 상승할 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바로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정권에서 탈원전을 선언하여 중단된 국내 원전 프로젝트와 석탄 발전소 및 관련 플랜트 사업들이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점차 쇠퇴되어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구조조정 및 풍력사업 등의 신사업 진출로 새로운 사업의 전환을 꾀하고 있죠. 신사업 분야는 내년에야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핵심 계열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두산그룹에서는 두산중공업에 든든한 자회사인 두산밥켓, 두산 퓨어셀을 붙여주었습니다. 두산그룹은 다소 시간이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 부분이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두산밥켓과 두산퓨어셀로 실적을 견인하여 실적 정상화를 앞당기려는 구조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바로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연봉을 보시면 2007년 이후로 계속 쭉 내려막이었죠. 기존 영위하던 사업에서 4차 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이 많이 늦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하여 기존의 원전 관련 사업들이 올스톱되면서 주가 하락을 더 가속화시켰죠. 월봉으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구조조정과 신사업 진출이 회사의 전환점이 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트 우리가 어디서 봤죠? 현대차 LNF 차트 메커니즘과 똑같습니다. 현대차 차트만 잠깐 볼까요? 이렇게 수년간 하락하던 주식이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해주고 몇 달간 조정을 주고 재차 상승하면서 큰 시세를 주었죠. 우리 채널의 주력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이때 박스권을 돌파할 때 1월 5일에 매수 타점을 잡았고 이때 27만 5천원 이상 올라갈 때 분할 매도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지금은 2차 재매수 타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랜 기간 하락했던 주식들은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져야 상승 추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악성 매물대들을 받으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죠. 두산중공업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월봉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하락의 연장이 아닌 이미 상승 추세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두산그룹이 두산중공업의 정상화와 신규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주가가 좀 더 올라와 봐야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고점에서 많이 밀렸지만 거래량이 터진 이쯤 매물대에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 부근에서 지지받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일봉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하락이 거의 끝나가고 거래량이 터진 이 매물대 부분에서 지지 라인이 이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인 추세로 오면 상승 추세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단기적으로도 하락이 거의 끝나가고 반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주식이 월봉상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두산중공업과 같이 조정받고 있는 차트를 하나 더 같이 살펴볼까요? 종목은 신성ENG입니다. 월봉을 보시면 2011년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하였고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주식이 이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상승 추세로 돌아서려고 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오랜 기간 하락한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앞에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가야 하거든요. 당시에는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는 않았었죠. 현재는 전고점 부근에서 반등해주며 2개월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대로 쭉 올라갈지 아니면 한 번 더 빠졌다가 재차 상승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거래량과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장 상승하던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던 상승 흐름을 탔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신기하게도 신성ENG는 사업 분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하는 클린룸, 2차전지 생산시설 드라이룸, 태양광 모듈 제조 등 현 정부의 정책과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고 최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업종들의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마찬가지로 기존 사업에 대한 탈피와 더불어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더 기대되는 회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회사의 성장 동력이 풍부하고 주식시장에서 관심받을 수 있는 업종에 속해 있으며 정부의 정책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세 가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종목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아무튼 저는 두 종목 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아 보입니다. 두산중공업은 단기 하락도 거의 끝나 보이기도 하고요. 이것으로 두산중공업 차트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월부터 주식을 시작하신 주린이분들은 지금 조정장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코스피가 횡보 조정을 하지만 개별 종목은 10% 이상 빠진 종목이 많을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은 양반이에요. 지금 이런 조정장 때 오히려 더 공부가 많이 됩니다. 어떤 업황들이 지수에 밀리지 않고 힘이 있는지 또 차트상 조정은 어떻게 받는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만약 하락 조정을 겪어보신다면 정말 주식 괜히 시작했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무서우실 거예요. 이왕 주식을 시작하셨다면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신의 매매 기준을 만들고 검증한 후에 천천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